버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더 버는 방법은 없을까? 친구, 친인척들, 가족들 모두 다 투자 관심 있나요? 관심 있어. 진짜 주식거지 된다고. 벌써부터 눈물이 좀 나는데. 다 같이 화이팅! 어디?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은 아기 개미 윤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에 가고 싶은 이승훈입니다. 잼테크에서 재미있고 도움이 되는 금융 지식을 전해드릴 잼쌤 오경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신용관리 및 금융사기 예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기억하세요? 저희 그때 사연 들어서 얘기했었잖아요. 실제로 그 뒤에 저한테 전화가 한 통 온 거예요. 실제로 지방 검찰청이래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배웠던 레퍼토리다 해서 바로 전화를 끊었죠. 잼테크에서 맞은 예방접종이 아주 잘 활용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버는 거랑 쓰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신용도 있구나. 좀 제3의 눈이 열렸다 이런 느낌인데요? 거의 금융 전문가 수준의 분석을 해주셔서 뿌듯합니다. 금융사기에 대한 내용들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혹시 지금 저게 무슨 말이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화에 사연과 함께 재미있게 잘 구성해 놓았으니까 꼭 한번. 지금까지 이제 기초적인 경제 지식과 목돈 모으는 법 이렇게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바로 오늘은 돈을 불리는 투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관심 있나요, 두 분? 지금 동시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왜 투자에 관심이 있는지 승훈이가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버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더 버는 방법은 없을까? 기본적으로 저축으로는 부를 축적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투자란 무엇인가 알아보게 되는 거죠. 투자하면 뭐가 떠올라요? 투자하면 돈을 넣는다. 넣어서 더 불려서 받는다. 저는 주식밖에 못 들어봤어요, 투자는. 말 그대로 투자, 던질 투입니다. 던질 투. 재물,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더 큰 이익을 기대하면서 내가 현재 지니고 있는 재물을 어디로 향해 던진다? 세상으로? 세상에 던지면 그 기부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 어디로 향해 던진다? 미래를 향해 던진다. 그렇죠. 거기서 수익을 기대하는 것을 우리는 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투자라고 하니까 투기라는 말도 생각이 나요. 투기는 투자의 개념에서 생산적인 활동이 빠진 겁니다. 오로지 이익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와 투기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럼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어떤 목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으세요? 저는 예전 화에서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돈을 모아서 차를 한번 사고 싶어요. 중고차 아니고 신차로. 꼭 흰차 뽑으시면 저 시승 한번 부탁드립니다. 차를 사고 싶고. 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답게 내 집 마련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간다면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투자 방법이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승훈이가 주식에 대한 이야기 해줬어요. 투자하면 주식이 떠오른다. 주로 투자에서는 주식과 부동산을 메인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투자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잼쌤, 예금도 투자 상품이 맞는 거예요? 예금도 투자 상품이 맞습니다. 예금 중에서도 저축성 예금을 투자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확정된 수익이 약속된 투자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도 투자 상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제 친구 중에는 주식은 너무 위험하다고, 진짜 주식거지 된다고 펀드에만 투자한다는 친구도 있어요. 맞아요. 가상화폐나 펀드도 투자 상품이 맞고요. 그 다음에 채권, 펀드, 부동산, 투자 신탁,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투자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투자 상품들 중에서 어떤 거에 투자를 해야 하는 걸까요?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어떤 곳에 투자를 해야 할까 고민이 많이 되죠. 그래서 지금부터 장래에 여러분들이 큰 부를 축적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 상품을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펀드입니다. 펀드의 스펠링은 FUND. 그렇죠. 이 돌발 질문에도 굉장히 잘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펀드를 알려면 주식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어떤 회사에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주인이 되는 게 바로 주식 투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회사의 주인이 되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 펀드 투자는 나 대신에 누군가가 투자 의사 결정을 해주니까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품을 바로
펀드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종류가 되게 많지 않나요? 그렇죠. 펀드를 구분하는 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운용 방식. 이 펀드가 어떻게 운용이 되는가. 그 다음은 이제 국가, 어느 나라의 산업에 투자를 하는 거. 마지막으로는 투자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펀드는 어떻게 투자해야 돼요? 펀드도 주식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펀드 상품을 구매를 하게 되면 구매하는 즉시 여러분들의 돈이 그 펀드에 들어가는 거예요. 큰 기금에 여러분들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나온 수익을 분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거에 맞는 수수료를 또 여러분들이 내야 하는 그런 상품이 펀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 가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증권회사에 가셔서 가입하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펀드는 어떤 사람한테 유리한가요? 충분하게 내가 공부할 시간이 없을 때 그리고 전문 지식이 좀 부족할 때 그러면 투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펀드에 투자를 하면 더 좋겠네요. 초보분들이 하면 좋은데 그냥 좋아요 무조건 펀드 하세요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 발생하지 않아도 될 수수료가 듭니다. 그 다음은 펀드 상품은 주식처럼 유동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펀드 상품을 현금으로 바꾸려면 시간이 걸려요. 기본적으로 펀드 상품도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책임을 다 본인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쌤, 근데 제가 경제 뉴스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채권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 채권에 대해서도 되게 궁금한 게 많아요. 채권은 표면 금리 이자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어서 이제 고정 금리 예금과 비슷합니다. 주식과 달리 액면가를 만기 시점에서 그 채권 보유자에게 반드시 공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말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언제 돈을 어떻게 돌려줄 건지를 딱 명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명시가 되어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주식 배당은 수익이 날 때만 배당금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과 주식 수익성, 그다음에 안정성의 차이가 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펀드처럼 채권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채권은 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사람한테 더 좋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벼락거지는 되기는 싫은데 투자 수익률은 그래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수익률이 낮아요. 안정적이기만 해요. 그러면 사실 투자의 의미가 조금 없겠죠. 그래서 이 두 친구의 생각이 모두 다 옳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투자 상품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투자 상품들이 있는데 ETF가 있죠. ETF는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가를 추종하는 주가 연계증권인 ELS도 있고요. 부동산 투자 신탁 그리고 파생 상품 같은 다양한 투자 상품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엄청 더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투자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의 투자 성향을 잘 판단을 해서 그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친구는 혹시 본인의 투자 성향 테스트 이런 거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따로 해보진 않았는데 좀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는 해봤는데요. 몇 번을 해봤어요. 제 기분에 따라서 좀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죠. 지금 화면을 통해서 이제 투자 성향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나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떠신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성향 테스트는요, 증권회사나 운용사들 이런 데서 모바일로도 손쉽게 해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테스트가 저는 제 성향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을지 잘 모르겠긴 해요. 그렇죠. 그때그때 다르다고. 더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확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보면 좋겠죠. 근데 실제 돈으로 했다가 실패하게 되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 모의 투자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확실히 투자에 대해서 꾸준히 공부를 하는 게 역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당장 바로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해야겠어요. 그렇다면 저도 시작해야겠어요. 여러분도 지금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화이팅! 화이팅! 잼처럼 달달한 잼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경제를 공부하자. 두 번째, 투자 성향에 맞는 투자 상품 이용하기. 세 번째, 투기가가 아닌 투자가가 되자. 잼 선생님과 재밌는 금융 퀴즈, 잼 퀴즈. 예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주식과 채권은 위험 자산이다. 자, 하나, 둘, 셋. X! 자, 정답은요, 바로 X입니다. 채권은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식은 위험자산이다. 그럼 바로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드 투자는 직접 투자이다. 하나, 둘, 셋.
X. 직접 투자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 있나요? 두 분? 이제 펀드 매니저한테 맡기는 투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직접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펀드 투자는 간접 투자이기 때문에 정답은 X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난이도 별 37개로 준비했고요. 자, 문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채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원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자, 정답 하나, 둘, 셋. X. 그렇죠, X죠. 그렇죠.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당연히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약속을 하는 것이 채권입니다. 자, 오늘 잼테크 7번째 시간 함께 했는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는 여태까지 투자라고 하면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 이런 거밖에 몰랐었는데 투자 상품이 진짜 많구나. 경제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많은 투자 상품 중에서 어떤 게 저한테 맞는 건지 저는 한번 공부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자신의 투자 성향과 본인의 현재 상황을 잘 알고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이에요. 다음 시간은 벌써부터 눈물이 좀 나는데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니까 친구, 친인척들, 가족들 모두 다 PC 앞에 모여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같이 인사할까요? 안녕.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만감부. 만감부.